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검찰이 전주지검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이제 소환을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동안 오랫동안 조사된 겁니다. 사위 서모 씨에 대해서 특혜 채용 및 자녀 해외 이주 부정 지원 사건 관련돼서 다 아시겠지만 이스타항공의 이상직 창업자죠. 이 사람이 결국은 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뭐 등등을 되는 조건으로 인해서 결국 이제 사위에게 타이스타항공 즉 태국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전무자리인가요? 그걸 지원했고 자녀들도 이동해서 살 수 있도록 지원했다. 뇌물액수 한 2억 3천만 원 정도 되는가요? 했는데 그동안 사실은 이제 이 수사가 한동안은 꽤 정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전주지검이 전격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그동안에요. 관련 인물들이 사실은 제대로 조사가 잘 안 됐어요. 그 조국 전 장관 참고인으로 출석했을 때도 진술 거부했다고 알려졌잖아요. 그리고 그 문다혜 씨 가족 이주에 핵심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신모 전 청와대 행정관 계속 이제 그 조사가 안 되니까 법원에다가 검찰이 1회 공판 기일 전 증인신문이라는 걸 신청을 해서 했잖아요. 네. 근데 진술 거부권 행사에서 그때도 제대로 조사가 안 됐고 그다음에 문다혜 씨한테도 참고인으로 출석하라고 했는데 계속 출석을 불허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고 네네. 김정숙 여사도 조사가 안 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뭐 조사를 조율하고 있다, 뭐 서면 지지서를 보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제서야 알려졌는데요. 이 사건은 아주 특이하게도 하나같이 관련 인물들이 진술 거부를 하거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식으로 해서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 있고 그다음에 그런데 이 사건 자체가 뭐 어제 오늘 새롭게 불거진 건 아니라는 거 우리 어벤져스를 아마 꾸준히 보신 분들께서는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원래 문재인 정부 때도 이 의혹이 불거졌었고 그런데 6년 걸렸어요. 그렇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재임 중에는 이게 제대로 수사가 될 리가 있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이스타항공의 비리를 수사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의 동력이 생긴 것이고 그리고 이 서모 씨는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애초에 항공업계 경력이 없고 뭐 영어도 잘 못한다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뭐 발권 업무 정도나 하면은 될 정도의 인물인데 그런 인물에게 뭐 일본인 기장 다음으로 고액의 그 연봉을 지급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거에 왜 그러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야 되는 사건인가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애초에 이제 그 문다혜 씨에 대해서는 문 전 대통령 부부가 생활비를 지급해 왔다고 알려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태국에 이주했다가 돌아왔을 때 청와대 관저에서 같이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1998년에 나온 대법원 판결이 있어요. 네. 당시 서울 영등포구청장이 그 뇌물죄로 기소가 된 사건인데 받은 건 이 사람이 직접 안 받았고 제3자가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사건에서도 최종적으로는 이 피고인 본인의 직접 뇌물죄로 대법원이 판단을 하진 않았어요. 다만 그 사건에서 대법원이 처음 그 판시한 내용이 뭐냐면은 공무원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걸 받았어도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평소에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었다든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이 그 공무원이 직접 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만한 관계에 있으면은 그건 제3자 뇌물죄가 아니라 직접 뇌물죄로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는 판시가 이미 1998년에 처음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법리대로 하면은 이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상직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한 것과 그 전 사위를 당시에는 사위였어요. 타이스타젯에 특혜 채용해서 고액의 연봉을 지급해서 결국에는 문다혜 씨 부부에 대해서 생활비를 줄 의무를 면하게 해준 것과 대가 관계에 있는 뇌물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 전 대통령이 애초부터 피의자로 이건 되어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조사를 하지 않고 종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가진 의문은요. 왜 윤석열 정부 들어서 꽤 시간이 있었는데 네. 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단지 검찰의 어떤 뭐 수사에 대한 뭐 이게 없어서 그럴까? 한간에는 뭐 이런 소문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문재인에 대한 수사만큼은 하지 마라. 네. 뭐 이런 이야기를 내렸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2019년에 그때 문재인 정권 시절에 국민의힘 쪽에서 의혹 제기를 한 거고요. 네. 예, 그리고 한 시민단체가 2021년 12월에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을 한 다음에 이제 형식적으로 수사 착수하는 그 신용을 해요. 근데 이제 문재인 정권 기간 중에는 뭐 수사가 사실상 진척이 안 됐고요. 윤 정부 들어와서 이게 이제 제대로 수사가 되게 된 건데 이 보니까요. 이 2019년부터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한 6년 지났잖아요. 네. 이 기간 동안에 전주지검장만 5명이 바뀌었네. 5명. 배용원, 문성인, 네. 문홍성, 이창수, 박영진. 예, 그 5명이 바뀐 거고요. 음. 그리고 이게 보니까 2월에 이제 문재인한테 소환장을 보냈대요. 네네. 그 날짜까지 해가지고 2월에 문재인한테 좀 소환장을 보냈는데 구체적인 날짜까지 다 있는 출석 요구서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영문이지 검찰이 문재인 측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또 서면 질의서를 보내게. 네. 서면 질의서. 보통 우리가 일반인의 경우에는 그냥 언제 나오십시오. 그럼 나 그 날짜는 안 되니까 뭐 조율합시다 하면 뭐 어떻게 그때 날짜 조정하는 거지. 그렇죠. 직접 나오라는 거는 소환을 통보한 거 아닙니까? 네. 소환을 통보한 건데 소환 통보하고 나서 서면 질의서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검찰은 그 서면 답변서 문재인 측의 서면 답변서를 본 다음에 그게 아직 오지는 않았나 봐요. 온 다음에 조사 방식, 장소, 시점 이런 거 결정할 건데 검찰청으로 직접 부를 것인지 이게 지금 전주지검 형사 3부에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검찰청으로 직접 부를 것인지 양산까지 가갖고 방문 조사를 할 건지 아니면 제3의 장소 김건희 여사 했던 것처럼 제3의 장소에서 출장 조사를 할 건지 아니면 그냥 서면 조사로 퉁칠 것인지 이걸 최종 판단하겠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제가 가진 의문은 그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수사하면서 당시 이상직 구속하고 할 때 충분히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음에 불구하고 과연 이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를 막은 게 검찰총장이었는가 이원석 총장이었는가 과연 검찰총장 단계에서 문재인에 대한 수사를 안 할 수 있는 건가?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인데 대통령실의 어떤 의지, 입장 이게 아니고서 왜냐하면 지금 수사는 어차피 상식적으로 보면 다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이원석 총장이 그 수사를 막았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원석 총장이 그 명품 가방 사건 네. 그 처리에 관해서 보여줬던 태도 그리고 뭐 검찰 안에서 어떤 논란들이 있었는지는 뭐 다 잘 아실 거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공개적으로도 법 앞에 예외도 성역도 특혜도 없어야 된다. 네네. 이렇게 천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원석 총장의 성품으로 봤을 때는 적어도 그분이 이 수사를 막아서 전주지검에서 그동안에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진행되진 않았을 것 같다. 이게 제 추론입니다. 네. 자, 그래서 어차피 이제 수사가 지금 이제 다시 시작이 되는데 글쎄요 이게 뭐 워낙 지금 탄핵 국면에 또 이렇게 하시면서 제대로 진행되기가 좀 어려운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거 탄핵 때문에 이 수사가 유야무야 된다면 그거 정말 그 그렇죠. 이게 뭐 정의롭지 못한 네. 나라가 되는 거죠. 맞아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한 거랑 문재인 수사받는 건 무슨 관계가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했다고 뭐 비상계엄했다 이게 그럼 없어져야 됩니까? 근데 지금 뭐 민주당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반발하더라고요. 반발하는데 뭐 이렇게 계엄되고 막 이러고 있는데 무슨 또 전직 대통령 수사를 하고 뭐 소환을 통보하고 그러느냐. 네. 아니 뭐가 좀 서로 연관성 있는 걸 갖고 그 들이대야 되는데 뭐 이건 정말 저는 뭐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로 자 헌재는 헌재의 일을 하는 거고 중앙지검은 중앙지검의 일을 하는 거고 전주지검은 전주지검의 일을 정확히 성실히 법대로 원칙대로 하면 됩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과거에 그 대선 후보 시절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검찰의 진실 규명에 협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피의자로서 방어권을 챙기겠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검찰도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의자로 다루면 됩니다. 네. 이거 누구한테 언제 했던 말이냐면 2016년 11월 20일에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두고 한 말이에요. 본인이 공언했던 건데 그러면 그 말씀대로 하시면 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심지어 현직 대통령도 아니고 전직 대통령이에요. 예우는 받지만 어쨌든 자연인입니다. 그러면은 똑같이 피의자로 대우하면 돼요. 네. 마지막 세 번째.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로 노무현 정신의 계승자라면요. 나가서 조사 받아야죠.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때 봉화마을에서 서초동까지 버스 타고 와서 직접 그렇죠. 조사 받았습니다. 그럼 문 전 대통령도요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그동안에 노무현 정신의 계승자 자처해오지 않았습니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이 좌파들은 보면 이런 거 정말 철저하게 하거든요. 근데 왜 우파들은 이런 걸 못할까요? 그러다 나중에 다 뒤통수 맞습니다. 그래서 참 그 궁금증이 아직 저는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앞으로 취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문재인에 대한 수사를 누가 막은 것인가? 이 부분은 아마 뭐 알고 있는 분들은 있을 겁니다. 근데 아직 뭐 공개가 안 수사도 되겠죠. 그렇고요. 김경수 뭐 복권도 그렇고 네. 좀 그 미스터리들이 있죠. 네, 이런 것들이 역사가 지나가면서 하나하나씩 의문이 풀리는 날이 올 걸로 보여집니다. 저희도 아마 집중해서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